한 주간의 빅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일의 김석진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가 또다시 추워집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간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 영향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자회견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주제와 조금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최근 서부상권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윤정 기자 그리고 박철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서부상권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조금 얼핏 나왔었는데 그 개발지 주변으로 부동산이 뭐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아질 거다. 예, 그런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 얘기할 건데 실제 좀 어떻습니까? 그 동부상권에 비해 가지고 서부상권은 사실 공급 물량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그 서부상권으로 이제 주거 수요가 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분양을 했던 뭐 아파트 쪽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전문 기자인 박철우 기자. 네, 실제 뭐 그런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부상권에서 이제 그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계속 뜨거웠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개발 붐이라든지 이제 서부산 청사라든지 또 서부산 의료원이 지금 서부산권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콕 찍어서 얘기하면 강서구가 오히려 진짜 여기에 많은 혜택을 얻고 이제 사하구나 이런 데는 이제 조금씩 상승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큰 수혜나 혜택은 역시 지금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강서구 쪽에 그런 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강서 같은 경우에는 명지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거기 그 강서구는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 뭐 오션시티에 이어서 명지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에코 델타 시티 그리고 그 김해 신공항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또 김해 그 공항 주변으로 한 그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오래전 계획이었고 최근에는 또 부산시에서 그 서부산 청사랑 그다음에 그 의료원 관련 건이 이제 요 서부산 주변 사구하고 뭐 이쪽 위대 그 일대로 조성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사구도 좀 들썩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맞고요. 조금 전에 김석진 기자가 저보고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이제 달인은 이제 김윤정 기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강서구 쪽에 지금 한 미래의 그런 뭐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되게 그쪽이시죠? 아 그렇죠. 네, 저희는 강서구죠. 이제 해사 쪽하고 가까운 위치도 있거니와 강서구인지 아닌지 아니오만 답하시면 되고요. 강서구에 좀 얼마 전에 뭐 분양 관련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분양 관련 시국이 얘기를 좀 먼저 어수선하니까 해드릴까요? 아니오로만 대답하시고요. 네, 제가 좀 웃자고 얘기했지만 그 강서구하고 이제 서부산권 특히 그 사하구 쪽 이제 상승폭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사하구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아파트의 경우 이제 10년 좀 넘은 아파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취재를 갔더니 꼭 집어서 가락 1단지 뭐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락 1단지 하고 그 옆에 있는 또 그 하단 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가 한 5개월 사이에 적게는 3천만 원, 이제 많이는 한 5, 6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5, 6천씩이나. 네, 그 이제 이게 개발 호재가 뭐냐면 그 교통 개발 호재 특히 그 사상하고 하단 간 그 경전철 때문에 특히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신평 쪽이 지금 그 서부산 의료원 부지 확정으로 인해서 그쪽 부지 가격도 조금 올랐는데 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동부상권의 3.3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요? 동부상권이? 예, 특히 뭐 해운대 쪽이라 그러면은 뭐 한 1,300, 400? 뭐 1,000만 원 일단 넘어간다고 일단 넘겨서 보시죠. 신도시인 강서구도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새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구 이 소위 말하는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700에서 8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서부산하고 동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400 정도 났다고 이제 치면 이런 게 이제 지금 동부산권에서 서부산권으로 오는 이 부동산 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붐, 교통 호재 때문에 지금은 한 100여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기 강서구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러면은 지금 그만큼 입주 물량도 그럼 많이 쏟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강서구는 그 올 연말까지 부산 전체로 한 2만여 세대 정도가 그 분양이나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지난해 또 협성 휴포레라고 얼마 전에 또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59제곱미터 보통 매매가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하던 게 여기도 좀 많이 올라서 2억 7천만 원 선까지 층수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세 시세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2016년도에만 뭐 대방, 그다음 호반 아파트 금강, 뭐 대방 2차 협성까지 해서 총 한 7,100여 세대가 2016년도에만 그 명지 국제 신도시 쪽에 지금 입주를 완료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11월 달에도 그 LH의 임대, 공공임대 리츠가 또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일반 뭐 포스코라든지 다른 업체군의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올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런 부동산도 이제 좀 들썩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정부 그 부동산 시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은 좀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근데 그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현 시점에서는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지난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 했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200조가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한 번은. 그래서 지금 솔직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2년 전 그리고 3년 전 부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빠진 곳은 뭐 대구 정도, 대구가 조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부산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뭐 LCT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브랜드 그 3사 중에 GS 건설이 지금 명륜자의 대연자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했고 뭐 평균 뭐 100대 1은 우습고요. 뭐 400대 1, 600대 1까지 나온 곳이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그 아파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한 700여 세대가 얼마 전에 또 그 서부산 그 신평역 부근에서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 거의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분양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층부 그 뭐 마트 뒤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부산 그 이거 관심 있나 보죠. 그 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전단지를 봤어요. 전단지를요. 그 거기가 그 초에는 그렇게 뭐 일단 신규 아파트가 거기 없고 그 신규 물량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좀 가졌는데 그리고 또 그 저기 도시철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또 교통도 편리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서부산 의료원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 폭발적인 수요가 그리고 거기다가 늘 이렇게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뭐 저층부 뭐 한 몇 군데 정도 남았다 이렇게 건설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단지를 동네에서 봤거든요. 이 사구에 분양을 하는데 동래구에서까지 이렇게 전단지 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좀 아파트 이렇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매매가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부산은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보죠? 아유 부산은 그런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런 영향은 불패신합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016년 올해죠. 이제 1월 대비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매매가를 봤을 때 8.8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 2, 3등을 보면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부산에서도 조금 이제 핫한 곳이 이제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주목할 게 전세 비율이 좀 많이 올랐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죄송합니다. 기장군이 이제 1등이고요. 사하구는 조금 이제 하위권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동안 취재를 해봤는데 부동산 과열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강서 쪽에는 안 그래도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그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강서 쪽은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가격대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 형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 붐이 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부 상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너무 동부 상권에 치우친 개발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낙후되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약간 뭐 그런 청사가 들어온다는 것도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인해서 지금 형성되는 건데,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땅이 좀 있는 지역이 뭐 부산에서는 강서구나 기장군 정도가 넓게 남아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강서구는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뭐 개발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양산 신도시도 그렇고 뭐 강서 신도시도 그렇고 뭐 다른 쪽에도 보면 신도시 위주의 그런 도시는 그런 개발에 따라서 또 많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보면 뭐 또 일례로 보면 전국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조성됐던 곳도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강서 명지 쪽에 있는 명지동 쪽이라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프리미엄이 전국 산하에 1조 한 5천여억 원 정도 수준이 되고, 그중에 양산이 가장 많고 세 번째로 명지동이 412억 정도 규모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금리에 은행권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뭐 뭘로 이제 재테크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 쪽에 붐들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또 동서부 상권 연결 도로망으로 해서 교통도 앞으로는 좀 편리해질 거라는 발표들을 연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뭐 명지동에서 뭐 사상까지 있는, 그다음에 강서구 가덕도동까지 가는 경전선인가요? 그런 걸 유치를 하겠다 하고, 강서구 신만에서 또 대저대교 또 해운대 장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연결 동서 교통망도 구상을 하고 있고, 강서 복림에서 또 사상대교에서 남구 황련 또 교차로까지 가는 도로, 그다음에 생곡에서 언궁대구에서 북한까지 또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교통망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못하고 거의 산업단지, 뭐 사하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산업단지 입지로서의 그런 역할들만 해왔다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통망이 좀 편리해진다. 그리고 아까 서부상권, 그런 서부산 청사나 그 의료원이 또 들어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이렇게 내세 청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을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왕에 할 거면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어보면 강서구가 뭐 다 해먹네요. 뭐 교통도 뭐 다 깔고 뭐 인구 뭐 유입이니까 혹시 거기 아니 너무 많이 없었어요. 강서구 한번 가보셨어요? 논두렁 밭두렁인 걸 알고 계시죠? 거기는 예. 저쪽이잖아요. 저쪽인데 혹시 그 강서구 명지동 사시죠? 예, 그렇죠. 명지동 밖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많이 없죠. 거기 보니까 뭐 지사동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션시티 쪽은 이미 개발 뭐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뭐 그런 편의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고, 지금 협성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많은 아파트들은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그런 곳은 아직도 보면 기반 시설은 사실은 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열악하다. 예, 좀 근데 좋지는 아파트 않아요.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대는 지금 분양가가 기본 평균 분양가가 부산은 거의 1,000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강서도 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 사구는 뭐 박철우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700, 800선으로 해서 조금 낮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평균 분양가가 뭐 1,000만 원대 넘어가고 하니까 어쨌든 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몰린다고들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들이 동부상권이 아닌 서부상권으로 이주 계획을 한번 내 집 장만을 생각하고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기반 시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많은 이제 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쪽으로 그러면은 그렇다고 또 뭐 사하고 이런 뭐 또 의료원이 들어선다든지 사상에 이제 신청사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결국에는 거기 또 이제 집값도 오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자기 형편에 맞는데 살아야죠. 뭐 어디 가고 뭐 합니까? 투기를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것도 뭐 아니고. 투자의 목적보다 지금 정말 내 집 장만을 위한 분들이 서부 상권에 이렇게 이사를 오고 싶다, 살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신도시는 들어오기 전에 좀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아직,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감수하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대를 조금 더 받겠다 하시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근데 하지만 이미 또 벌써 거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분양가도 그러니까 뭐 높다면서요. 그래도 오르는 것 보고 주변을 보고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시니 그렇게 뭐 신도시는 보통 양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니 나는 뭐 기반 시설이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 뭐 이렇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영화관도 주변에 있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미 형성돼 있는 그런 잘 돼 있는 해운대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수영이나 남구 쪽으로 또 가셔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개인에 따라서 또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그 뭐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더러 있습니다. 발품하시면 뭐 그 가격 대비해서 아니면 미래 투자 가치를 위해서 또 실수요자라면 어느 정도 이제 다녀보시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이실 텐데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들 특히 뭐 그 3.3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싸다 그래서 뭐 서부상권으로 오자 이런 거는 뭐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뭐 동부상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강서구 빼고 그 좀 또 빼고 명지나 에코 델타시티는 너무 말씀대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또 프리미엄 같은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이제 서부상권은 어느 정도 이제 장점이 있다. 가격적인 어느 정도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를 좀 보시고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프리미엄 때문에 장난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뭐 이제 분양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가 난다 그러면 새벽에 딱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게 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람을 잡고 뭐 어디 얼마 딱 나오는 거 보고 호수 돈까지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 지금은 뭐 이제 4개구나 이런 데에서 뭐 1순위 제한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 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 부동산 얼마 받아라 여긴 또 얼마 받아라 해서 시세를 다 측정해 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 1,000만 원 될 곳이 지금 2,0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투기라든지 이런 걸 또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에서 부산에서도 좀 가열지구로 분리됐던 한 5개 지구 뭐 해운대, 수영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이 5곳은 분양을 할 때 뭐 이렇게 3년 제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1순위 이후에 뭐 이렇게 기간 제한 뭐 이런 걸 좀 일가구 의식적일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두기는 했어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그 대신 부산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점검 같은 것도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만 뭐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아파트 때문에. 제주에서 한 분이 아파트에 분양이 됐어요.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뭐 제가 기자라서 그 막 취재를 조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보니까 뭐 한 5천 정도 차익을 내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로또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청약통장 가지고 그 113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한 부분이고 너무 늦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볼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부산이 대구 꼴 뭐 이렇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또 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많은 아파트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남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는 사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분양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열기는 정말 대단하고 거의 100% 분양을 하고 있는 게 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개발 호재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몰린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서부 상권에서 이렇게 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뭐 주변의 집가들도 좀 오르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분명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정말 실제 내 집을 갖고 싶고 내가 살만한 곳을 이렇게 찾는 분들에게 그런 이제 붐이 뭐 말 그대로 값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집 좋은 곳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투기가 일지 않도록 뭐 지자체라든지 행정 당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아서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또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희망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이듯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희망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말이죠.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